2025년 3월 29일 토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경기 침체를 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관세 전쟁 때문에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 때문에 뉴욕 증시가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슈를 땡겨 쓰고 가지고 놀다가 오래 가지고 놀지 않고 바로 버리고 다른 이슈를 또 얻고 싶어하는 그 주식시장의 이기적인 본성 때문에 지금 뉴욕 증시는 오히려 미국의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를 집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오늘 돈다방 미쓰리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 점검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 돈다방 미쓰리가 여러분들 멘탈 단디 잡으십시오 라는 컨셉으로 방송을 이어가고 있죠. 붕괴, 급등, 폭락 이런 단어에 흔들리지 마시고 애널리스트들, 전문가들 믿지 마시고 이런 이야기들 종종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거래소가 오픈되면서 내가 업무 중에 내가 주식해서 내가 돈을 못 버는 거지 하루 종일 모니터 앞에 앉아있으면 야 돈을 왜 못 버냐 라고 주식을 쉽게 생각한 분들이 퇴근한 다음에 모니터 혹은 노트북 앞에 앉아서 매매를 하는데 굉장히 그분들 영혼을 털게 되는 그런 매매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쓰리 그런 거 어떻게 알아? 그냥 보여요. 저도 그런 적도 있었고, 제가 주식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좀 주식이 보이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그림을 그려드렸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2600이 위협받거나 하면 기관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수요일날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죠. 그런데 뉴욕 증시 하락하니까 다시 기관들이 매도를 했고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500포인트 중간까지 내려왔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금요일날 50포인트가 넘게 빠지는 거를 우리는 봤단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기 때문에 3월 31일 월요일은 2500포인트를 깨냐 아니면 2500포인트까지 이렇게 근처까지 위협받는 그 때까지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과연 그렇게 되면 기관들이 2500포인트를 얼만큼 방어해 줄지 그 부분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동안에는 경제지표 중요한 게 뭐야? 그랬을 때 미국 경제 좋아 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고용지표에 집중한 적이 있었고 최근에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매월 말에 발표되는 개인소비 지출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이번 주는요. 개인소비 지출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어떤 심리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 그동안 우리가 두어 달 동안 지켜봤는데 저 경제지표 왜 저렇게 후지게 나오지? 하는 그런 경제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나타나느냐. 부진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은 경기 침체 우려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가장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플레이션은요.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시기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 멘트를 했던 게 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2023년인가요? 그때 하반기에 75bp씩 미친 듯이 금리 인상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막 비웃으면서 모질라다. 못난이 같다. 2023년도에 1월 달에 인플레이션이 움직였을 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일시적이라고 걱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막 움직이니까 나중에 가서 겨우 금리를 조금씩 인상하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니까 하반기에 75 막 이렇게 미친 듯이 금리 인상을
했거든요. 제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는 시기는 놓쳤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인플레이션은 뭘로 잡느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잡는다. 그냥 경기 둔화나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은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2600 정도 하면 기관이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막 기대할 것 같고 아마 이 분위기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가겠죠. 2600포인트 아래로 내려왔으니 이제 혹시 3월 31일 날 2500포인트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니 윈도우 드레싱 효과 나타날 것인가 2500포인트를 사수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 이런 분위기 만들어질 가능성 있고요.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난번에 월 중에 우리가 확인했던 소비자 물가지표, 생산자 물가지표가 모두 둔화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3월 달 그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할 때는 인플레이션을 누르는 한 주가 될 것이고 뭐 그 다음에는 뭐 경기 둔화 우려를 누르는 한 주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렸잖아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기존 같으면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인플레이션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가 됐을 때는 3월 28일 발표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될 텐데 이번은 그렇지 않다. 이번에는 오히려 뭐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가 이런 지표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표들이 지금 두어 달 전부터 쟤네들 저 꼬라지가 왜 저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하향 곡선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이 예상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우리나라 기관 매수 2,500포인트 사수에 대해서는 다음 주 월요일에 한번 예상해 보면 될 것 같고요. 단지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앞에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 찍었던 2,300포인트 후반, 2,400포인트는 바닥이다. 미쓰리가 그랬어. 윤석열 따위가 2,000포인트 깨지 못할 거라고. 그것처럼 2,400포인트에 대한 바닥 인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 윤석열 탄핵되고 이러니까 2,600포인트까지 까꿍하고 쉽게 올라왔으나 여기서 더 치고 나가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좋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안타깝다라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해드렸습니다. 당장 뉴욕 증시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월 27일 목요일 날 다우지수 S&P 500 나스닥이 0.37, 뭐 0.3, 0.5, 1% 미만 되는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의 현란한 관세부가 움직임 때문에 투자자들이 피로감을 느꼈다. 그래서 뉴욕 증시가 조금 하락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50포인트가 넘게 쭉 빠졌단 말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만약에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가 3대 지수가 1% 넘게 무려 나스닥은 3% 가깝게 하락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 3월 31일 일단 2,500포인트 초반까지 밀어내겠죠. 제가 얘기했던 게 이런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400포인트에 대한 바닥 인식으로 2,600까지 까꿍하고 올라오긴 했는데 그 이상으로 올라가자니 미국 지금 주식시장이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 때문에 저러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맥을 못 출 거다. 자, 시황 정확히 보고 있죠. 이건 좀 여담인데, 저는 가끔씩 시황도 잘 맞추지 못하는 애널리스트들이 월급을 비싼 연봉을 꼬박꼬박 받는 게 좀 배가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매번 그래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 준비하기 전에 뉴스 검색을 하다가 내란숙의 윤석열의 꼬붕 김용현이 매월 540만 원씩 연금을 탄다는 거예요. 좀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확 났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열받네 라는 생각을 하다가 방송 녹음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시황을 잘 보는데, 그죠? 왜 저는 돈을 못 벌까요? 예,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로 다시 돌아가 보면 다우지수가 1.69%, S&P 500이 1.97%, 나스닥이 2.70% 하락했고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로 뉴욕 증시가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다시 어떤 전문가들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트럼프 이슈 때문에 지금 일부가 떠들고 있는 거고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꺾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해드릴게요. 자, 한 주 동안 다우지수가 0.96% 하락했고 S&P 500이 1.53% 하락했고 나스닥이 2.59% 하락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기억나시죠? 나스닥이 조정 국면에 들어갔다. S&P 500도 조정 국면에 들어가려고 막 이런다. 자, 조정 국면이 뭐냐. 고점에서 10% 빠지면 조정 국면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개소리라고 얘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조정 국면이라는 게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10% 이상 빠져서 그래 조정 국면이야? 그러면 사야지. 그래서 10% 미만으로 줄어들면 조정 국면에서 뭐 탈피했네, 뭐 벗어났네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주식 매매하면서 차트를 안 보거든요. 물론 이제 큰 그림으로 저게 위쪽에 있나 아래쪽에 있나 아니면은 도대체 쟤는 갈 생각이 있는 건가 세력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거를 주로 보는 건데 예전에 그 차트가 한참 막 유행하고 요즘에 차트 많이 보시겠죠? 요즘에 제가 서점을 안 가가지고 옛날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서점에 가서 요즘 주식 트렌드는 뭔가 이렇게 뭐 뒤져보기도 했는데 요즘 그 짓도 안 합니다. 근데 뭐 차트 여전히 중요하다고 하겠죠. 근데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뭐 이평선을 깨고 뭐 120일 선을 지키고 그런 차트들을 보면서 매매를 하잖아요. 개인들이. 그러면 세력들은 그런 개인들을 이용해 먹거든요. 저는 차트를 안 보는데 여하튼 얼마 전에 뭐 나스닥과 S&P가 조정 국면에 뭐 돌입했고 뭐 벗어났고 막 그랬다가 조금 안정이 되는 듯 하다가 지금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아니에요.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은 저는 개인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트럼프가 관세 부과 때문에 결국 관세 부과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의 관세 부과보다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더 걱정스러운 거죠. 왜?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가 하루아침에 경기 둔화야 이러지 않아요. 제가 어제 코로나 때 말씀드리면서 뭐 1400포인트 막 확 내려가고 막 그런 얘기 해드린 것처럼 그런 이슈가 있지 않는 한 경기 둔화가 그렇게 어제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뭐 오늘 경기 둔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미국이 무슨 짓을 했냐면 작년에 증시를 띄우기 위해서 금리 인하 기대감, 엔비디아 성장 기대감 가지고 증시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정작 금리는 9월 달에 50bp 한 거고 그 50bp도 결국 경기 침체 이슈 때문에 한 겁니다. 그렇게 11월 달도 25bp, 12월 달도 25bp 금리 인하를 했죠. 2023년도에 시작된 금리 인하 기대감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 뭐라고 했냐면 미쓰리는 여러분 미국 경제는 정점을 찍고 우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요라고 했는데 미국이 뭐라고 했냐면 뭐 연착륙이니 뭐 골디락스니 하다 나중엔 그런 거 아닌 것 같으니까 노랜딩이라는 개소리까지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미국은 뭔 소리야 미쓰리 고용 좋잖아 라고 했는데 그 고용조차 인간은 경제가 안 좋을 거라는 걸 직감하면 오히려 더 악착같이 취업전선에 뛰어든다. 더 악착같이 버틴다. 웬간해선 안 그만둔다라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이미 이렇게 될지를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인플레이션은요. 금리 인상으로 잡는 게 아니라 경기 둔화, 경기 침체로 잡는 겁니다까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니까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자산시장의 거품이 깨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조금 안타깝다. 다른 나라 올라갈 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가 지금 그나마 2600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더 치고 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분위기가 받쳐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월 28일 금요일 뉴욕 증시에서 발표된 경제 지표를 보면 제가 개인 소비 지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2월달 근원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다고 합니다. 전월 대비는 0.4% 상승했대요. 오, 개인 소비 지출 늘어났네. 이게 인플레이션 지표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늘어났대요. 인플레이션 지표가 상승했다라고 인식을 합니다. 문제는 2월달 실질 개인 소비 지출이 전월 대비 0.1%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소비 둔화입니다. 이미 미쓰리는 매월 중반쯤에 발표되는 소매 판매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거, 급감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제가 분위기를 이렇게 좀 띄우려고 한다라고 하면서 인간이 하는 거니까 개인 소매 판매 지난달에 0.9% 급감했다라고 했는데 혹시 아니에요. 0.9% 아니고요. 뭐 계산기를 다시 두들겨 봤더니 조금 회복됐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오히려 1.2로 더 소매 판매가 급감률이 증가됐습니다.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가 올라갔다고 인플레이션이 상승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표는 그닥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는 뭐냐? 3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제가 일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이번 주에는 이런 지표들이 더 중요하다. 왜? 2월달에 64.7이었는데 3월달에 57.0으로 하락했습니다. 2022년 11월 이후 최저치고요. 전년 동월 대비 28.2%씩이나 급감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소비자 심리 지수의 기준이요. 100이라니까요. 근데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3월달 57.0이면 그냥 반토막 난 거란 말이에요. 기준에서 100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날 뉴욕 증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경기 침체 때문에 하락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팩트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 팩트가 뭐냐면 주식은 이슈를 빨리 갖다 쓰고 오래 갖고 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고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어떻고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이 갖고 노는 이슈는 경기 침체예요. 자,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공포로 인해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하락했다.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할 때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죠. 여러분, 인플레이션을 금리 인상으로 잡는 어떤 때나 기회나 시기는 지났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뭘로 잡는다? 경기 침체로 잡는다. 개인 소비 지출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개인 소비 지출은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심각하게 소비 둔화 우려가 느껴질 대로 둔화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순히 이 지표만 본 게 아니라 1월달 소매 판매도 줄어들었다는 거. 1월달 소매 판매가 0.9 그리고 2월달 소매 판매가 1.2. 그죠? 소매 판매 급감됐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3월 월 중에 확인한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만큼 둔화돼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없어 하면서 거기에 집중했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경기 둔화,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4월 달에 FOMC 회의가 없거든요. FOMC 회의가 없는데 이렇게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고 이렇게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트럼프가 얼마나 자기 맘대로 이 상태에서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온 상태에서 막 관세 부과하고 그러겠습니까? 쉽지 않다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도 미쓰리의 예언이죠.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올해 보십시오. 미쓰리가 예언한 대로 아마 될 겁니다. 가고 있어요, 지금. 종목들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시황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귀신이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게 아니라 돈다방 미쓰리를 한 10년 하면서 미국의 경제 지표 같은 것들이 그리고 미국의 어떤 금리 결정했을 때 그때 어떤 경제 상황이나 이슈들이 제 머릿속에 너무너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막 그림을 그려준단 말이에요. 자, 흥분 금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공포감을 느끼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 해드렸죠. 2,500포인트, 3,000포인트 이상에서 주식 매수하신 분들은 2,500포인트 정도 되면 저거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다. 오히려 2,500포인트 이 위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라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정권도 바뀌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제 좋아지는 날이 오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좀 많습니다. 예, 그래서 만만하지 않을 주식시장을 잘 대비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내일 3월 30일 일요일 방송에서 3월 31일부터 4월 4일 4월의 첫 번째 주 또 열심히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방향타가 되어주는 그런 방송을 준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